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EBS로 송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와이파이를 켜고 들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부터 6반까지 수학을 가르치게 된 김윤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목소리로만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게 되어서 선생님도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원래는 1, 2반 수업을 들어가시는 정란 선생님과 선생님이 같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선생님이 좀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은 선생님 혼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음번 단원에서는 정란 선생님과 같이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하기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자, 뭐냐면 바로 과제에 관련된 공지사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런 뜬금없는 글자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올라온 두 개의 강의에 보면 총 4글자가 나오게 된답니다. 이 4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뭔지 또 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어서 과제방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제출할 때는 20300 김윤성 과제 제출합니다. 와 같이 학번과 이름이 포함된 제목을 작성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과제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에도 안내를 해놓았으니 참고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다면 과제를 제출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켜놓고 딴짓을 한다거나 혹은 중간에 존다거나 한다면은 여러분 과제를 수행하기 참 힘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Nope. 자, 우리가 이 강의를 녹화한 것은요, 우리가 겨울방학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내줬었습니다. 바로 EBS 강의랑 이 교과서 확인 문제 풀어서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는 거, 이 두 가지였죠. 열심히 과제를 수행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 연습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EBS 온라인 클래스에 늦게 들어가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화면에 나오는 부분에서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해당하는 강의들 있잖아요. 1단원 1반부터 6반 모든 친구들이 가입해 있는 이 클래스에 있는 수업을 듣고 나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주말이나 방과 후를 이용해서 들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학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유리수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리수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잘 배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는 유리수를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배웠었는데요. 양의 유리수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는 자연수 자연수 앞에 이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0은 뭐 잘 알고 있을 거고 음의 유리수는 그쵸 또 비슷하게 자연수분의 자연수 앞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는 수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귀찮다는 거죠. 우리가 정수의 나눗셈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EBS 강의를 잘 들었다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한번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리수란 분수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B분의 A는 A, B는 모두 정수예요. 근데 우리가 B분의 A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A 나누기 B 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때 나누는 수는 0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렇게 유리수란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분수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렇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쓴 것처럼 A 나누기 B를 하면은 실제로 얘는 소수 형태로 나타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1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0.5 이런 식으로 나온다. 실제로 나눠보니까 소수가 나오네 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분수를 얘기하니까 소수가 생각나네. 그럼 분수와 소수는 관계가 있는데 유리수와 소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를 따져보니까 소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네요. 그쵸?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즉 그냥 쉽게 생각하면 0.7 이런 거 0.31 이런 것처럼 0이 아닌 수가 유한번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유한소수라고 하고요. 무한소수 같은 거는 그쵸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나타나는 거겠죠. 즉 0.13333 해서 점점점 이렇게 무한히 많은 숫자들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무한소수라고 할 거예요. 근데 무한소수를 잘 보니까 순환소수라는 게 있고 순환소수가 아닌 소수가 있었어요. 그쵸? 여기 나온 0.1333333 이런 거는 순환소수에 해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소수들을 0.13하고 3 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7.296 해서 여기다가 점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순환마디는 9, 6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7.29696 이런 순환소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에는 파이라는 게 있다. 혹은 이 외에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0.1, 0, 1, 001, 0001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순환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괜찮나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쵸? 분수와 우리가 소수 중에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한번 그림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키워드는 분수, 유한소수, 순환소수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 이거는 아주 잘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유한소수 0.71 이런 거 있으면은 소수점 아래 두 자리가 있으니까 100분의 71이에요. 이런 거 잘한단 말이죠. 그쵸? 0.2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10분의 2라서 약분하면 5분의 1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해. 자신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번에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하거든요. 5분의 1이 있다. 그러면 얘는 0.2 어떻게 나눠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1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하면 0 들어가고 2 0.2 이렇게 나온다는 거 너무 쉬운가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거 잘한다는 건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하는 방법 말고 언제 가능하니?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쵸? 또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것도 우리 아까 했었는데 언제 가능해? 그래서 분수 형태만 보고도 순환소수로 나타내지는 거 알 수 있을까? 바로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걸 잘하는데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하지? 이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두 번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떤 분수가 있을 때 유한소수로 순환소수로 언제 나타낼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순환소수가 있으면 그거를 분수로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 반대로. 그쵸?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유리수랑 그래서 이 순환소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게 세 번째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러면 본격적으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80분의 28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그쵸? 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래요. 이게 포인트네요. 기하분수로 나타내시면은 약분해야겠죠. 그러면 둘 다 4로 나누면은 27 이렇게 되네요. 20분의 7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7 이렇게 되니까 보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러면 당연히 유한소수가 아니라 순환소수로 나타내지는 유리수는 분모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똑같이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로 나타내질 수 있는 거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45분의 11 이런 게 있죠. 기하분수예요. 소인수 분해하면 9 곱하기 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를 보니까 벌써 보이죠. 2나 5 이외에 3이라는 소인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지고 유한소수로 나타내지지는 않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아까도 말했듯이 기하분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분의 12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지 않고 바로 소인수 분해를 해요. 그러면 분모에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2가 되기 때문에 여기 벌써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잖아. 여기 3이라는 다른 소인수가 있잖아. 그러면 너는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지겠네? 라고 하면 바로 틀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반드시 기하분수로 나타내줘야 돼요. 약분을 해보면 둘 다 3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해보면 10분의 4 한 번 더 해야 되죠. 아직 기하분수 아니죠. 그래서 5분의 2네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죠. 5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지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간단해요. 그래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 분해를 해요. 그래서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은 유한소수로, 그 다음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순환소수로 나타내지는구나.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기 이걸 해볼 건데요. 우리가 순환소수가 있으면 얘를 x라고 놓고 10의 거듭제곱, 예를 들어서 뭐 10, 100, 1000 이런 것들을 적당히 곱해서 소수점 아랫부분을 같게 만드는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0.28 여기 위에 점 이렇게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우리가 쭉 눌러 써주면은 0.28888 이런 순환소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x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x라고 놓고 나서 여기다가 10x를 해보면 2.888 이렇게 되죠. 보니까 어때요? 소수점 아랫부분이 같지가 않죠? x랑 10x는. 그러면 100을 곱해요. 100x는 28.8888 어때요? 이거 보니까 이제 소수점 아래 부분이 같다. 그쵸? 88888888 같으니까 이제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빼주는 거예요. 100x는 28.888 그 다음에 10x는 2.888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빼요. 그러면 90x는 26 이렇게 되죠. 따라서 x는 90분의 26이구나. 얘는 약분해주면 45분의 13이구나. 0.28점 얘란 애는 45분의 13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EBS 강의를 잘 들었다면 알겠지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순한마디를 보니까 8만 순한마디죠? 그렇기 때문에 9 하나 써놓고 순한마디 아닌 거는 0 이렇게 붙여준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 순한소수의 부분이 28이잖아요. 28에서 2를 이렇게 빼주는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90분의 26, 얘는 45분의 13 이런 식으로 바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의 내용을 총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유리수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던 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한소수랑 순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는 유리수예요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단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쵸?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 또는 5의 소인수만 가진다면 우리가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고, 분모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게 된다면 그 분수는 순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반대로 우리가 유한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순한소수는 또 분수로 고치는 법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는 모두 유리수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유리수와 순한소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았는데 어땠나요? 이해가 잘 되었나요? 선생님도 온라인 강의가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21쪽부터 23쪽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이할 거예요.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4교시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